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 현황 신고 과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안 하면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리 해두시면은 좀 더 편하겠죠. 그런데 혹시 여력이 안 돼서 못 하신다면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은 그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이 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몇 가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자, 기사 출처를 좀 먼저 밝힐게요. 한국세종신문이라고 해서 58년 전통 한국 대표 조세 정론지,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제목만 보더라도 아, 세금 관련은 되게 전문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잘 활용하고 있는 언론사고요. 윤형아 기자님께서 23년 1월 17일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기사를 좀 보는데 출처 정도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리 채용 서비스로 수익금액 검토표 손쉽게 작성 신고할 수 있고, 등록 임대주택 요건을 기재해야 필요경비 공제금액 적용이 가능하다. 이 손택스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홈택스잖아요. 홈택스인데 이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손에서 이렇게 텍스 관련된 걸 다 할 수 있다 해서 손택스라고 해요. 그래서 모바일로도 가능은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직접 신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담당 세무사님한테 그냥 맡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개수가 좀 되다 보니까 일일이 그거 다 하는 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뭐 실제 신고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괜히 시간 들이고 틀리면은 이중으로 손해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전문가한테 수수료 내고 맡깁니다. 볼게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장 현황 신고 과세 대상 요건에 해당돼야 되는데 그거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사실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그걸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보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자, 일단 주택 임대소득은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 합산 주택수가 중요합니다. 저는 부부가 아니라 혼자 싱글인데요. 그럼 본인 거 하시면 되고요. 저는 부부 배우자가 있는데 자녀 명의도 집이 있습니다. 자녀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하나 절세 포인트가 되긴 해요. 그래서 부부 합산 주택수를 하는데 만약에 부부 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다. 그러면은 월세 그리고 보증금 간주임대로 있거든요. 글씨가 조금 날아가는 것 양해 바랍니다. 월세 과세 안 되고요. 간주임대료 과세 안 돼요. 괜찮죠? 다만 고가주택 이게 기준시가 12억이에요. 근데 23년부터죠 이게 규속이.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면서 월세라면은 이때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부부합산 주택수가 하나인데 그 집에서 내가 월세를 줘요. 월세를 주면은 여기에 대해서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주택이 고가주택이다. 그러면은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가주택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전세 놓으면 되죠. 간주임대로 보증금에 대해서. 그럼 세금 안 나오죠. 자, 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입니다. 그러면은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간주임대로는 과세가 안 돼요. 이때는 고가주택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월세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굳이 내가 이걸 월세 줄 필요가 있나요? 전세 놔버리면 되지. 그러면 피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3주택 이상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그때는 월세, 간주임대로 전부 다 들어가고,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은 빠지는데 그거는 간주임대로만 빠져요. 그래서 소형주택은 제외가 된다.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익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여기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부부합산 2주택, 여기서 주택은 부부합산이요, 부부합산. 그래서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이면은 월세에 대해서 과세되고 3주택 이상이면 월세, 간주임대로 과세 대상되는데 간주임대로는 모든 주택의 보증금을 더하고 이게 3억이 초과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잘 아셔야 되겠죠. 22년 귀속,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던 임대소득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은 주택임대사업자는 모바일 대신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해요. 여기 나오죠?
주택수 계산은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잘 보세요.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 금액이 600만 원 이상, 그리고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지분율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소수 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이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분이 좀 적고 그러면은 좀 빠졌었는데 이제 이런 요건에 의하면은 주택수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에는 부부 가운데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 말이?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A주택이 남편 뭐 아내 해가지고 5대5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일부 지분만 있어도 1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 50% 지분에서 1주택, 아내 50% 지분에서 1주택인데 두 개 합치면 2주택인가요? 아니죠.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동일주택, 즉 5대5 지분이라면은 그때는 합쳤을 때 그냥 하나만 본다는 거죠. 부부합산 주택수 계산할 때. 이해되시죠? 그럼 수익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냐?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료 대상인데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3억 원이 초과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60%를 곱하고 60% 정도만 예금이자 받겠다라고 받는 거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기예금 이자율은 22년 귀속이니까 1.2%. 그리고 이제 23년 귀속은 올해 귀속은 내년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1.2보다는 좀 더 올라가겠죠. 그게 아마 4월달 정도에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는 거고, 뭐 넘어갈게요. QR코드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 채용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좀 훨씬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도록 하죠.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전년 신고 임대면세 조회해가지고 신고 도움자를 하고, 여기서 이제 작년 거를 끌어와서 변동된 것만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중간에 나갔다 들어오고 임차인 바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월세가 뭐 전세로 됐다가 전세가 다시 월세 됐다가 뭐 전세인데 금액이 달라졌거나 그러면은 그 일수에 따라서 적수 계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맡겨요. 예. 못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택 임대사업자에서 임대사업자. 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세무서하고 지자체 양쪽 다 등록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세무서는 모두 다 의무사항인데 지자체는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서 지자처에 임대사업자를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에는 5% 이하 등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다 있어요. 등록임대주택,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한 경우, 그리고 미등록은 요 1번 이외의 경우, 그러니까 아예 등록 하나도 안 한 거, 혹은 세무서만 등록을 한 거, 그 경우는 다 미등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등록한 경우에는 60%를 해줍니다. 물론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야 돼요. 이때 수익금액은 아까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료 다 더한 거, 그리고 기본 공제금액이 또 400만 원이 있는데 이 400만 원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야 돼요. 이제 머리가 슬슬 아프고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익금액이 2천에서 60% 빼면은 800이 남고 800에서 400을 빼면 과표 400이 남는데 요 과표 400에 대해서는 아까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분리과세가 좀 유리하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분리과세 하면 여기에 400만 원에 14% 세율을 곱해서 56만 원 나온다. 미등록은 어떻게 되냐면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50%를 빼줍니다. 그러면 2천에서 1000을 빼니까 1000이 남고요. 기본 공제금액이 400이 아니라 200으로 줄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800이 남고 같은 세율을 곱하니까 112만 원.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월세 받아서 2천만 원 똑같이 받았는데 등록임대주택은 기본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은 56만 원 내는 거고요. 미등록은 112만 원, 거의 지금 두 번째죠. 두 배죠, 두 배.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한 심플한 케이스 본 겁니다. 이제 주택수가 좀 많고 간주임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제 자동말소, 좋은 질문입니다. 자동말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나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전에 이제 710 대책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혹은 민간 단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말소시켜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자체 등록이 빠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미등록 가야 되겠죠. 아이고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필요금액하고 공제금액에서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는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꼭 해야 됩니까?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대신 아까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하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하면은 그 데이터를 보통은 끌어와가지고 5월달에 좀 간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곧바로 실전으로 5월달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본인이 챙기셔야 되고요. 저같이 나는 내가 할 시간도 없고 이게 막 홈택스 입력하는 거는 못하겠다 그러시면은 그냥 세무사님한테 맡기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세무사님들이 가장 바쁠 때가 5월달이에요. 그래서 5월달 이거 만약에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시간 없어서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세무사님한테 맡길 거면은 좀 일찍 가서 맡기세요. 그래야지 좀 한번 검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주택수라는 거. 부부합산 주택수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이라든지 그리고 직계 비속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는 임대소득 할 때는 빠진다. 물론 양도세 할 때는 같은 세대면은 포함된다. 짜증난다. 그래서 취득세 주택수 카운트하는 거 다르고요. 재산세 종부세 다르고요. 양도세 다르고요. 그리고 임대소득 다 다릅니다. 환장합니다. 자동말소에 대한 거는 조금 빨리 나와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기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자동말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종부세 많이 냈죠. 그랬는데,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어서 말소가 안 되신 분들은 얼마 전에 대책 나오면서 자동말소 그거 이제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뭔가 구체적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고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자동말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이라는 게 우리 1월부터 계속 막 대책이 나오고 해서 정신이 없는데 금방 또 어느덧 2월달을 좀 보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이게 사업장 현황 신고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적으로는요,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담이 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집값도 좀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시가격도 내려가고, 아마 올해 정기 세법 개정할 때, 개편을 할 때 양도세 중과 폐지하면서 종부세도 이제 중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가 이슈가 될 거냐면요, 주택 임대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저는 사업소득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가처럼 아마 나중에 그렇게 갈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등록하고 신고하게끔 하고 5% 그냥 다 올리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미 상가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미리미리 대응하시고 성실 신고하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설 연휴네요. 이 영상이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올해 조금 약간 연초에 정신 없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올 한 해 계획 가다듬어 보시고, 작심삼일 해가지고 끝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하면 되죠. 작심삼일을 뭐 한 100번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300일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올해는 저가 일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알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